일본의 만화영화 잡지 아니메주 1991년 9월에서 밝혔던 자신의 만화영화 베스트 10을 먼저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노 히데야키의 어린 시절 지배했던 만화영화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작품들이 훗날 그의 만화영화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인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10위부터 함께 확인해볼까요? 안노 히데야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그의 만화영화 베스트 10. 먼저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바로 추억의 세계 명작 만화영화 빨강머리 앤입니다. 몽고메리 여사의 동화를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연출로 만화영화화된 이 작품은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와 프란더스의 개등과 함께 세계 명작 시리즈로 유명한 니폰 애니메이션사의 대표적인 명작 만화영화 중 하나인데요. 물론 현재 안노 히데야키의 작품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전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이처럼 티없이 맑은 명작 만화 영화들의 동심을 꿈꾸며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빨강머리앤보다도 더 상상을 초월하는 안노 히데야키의 애착 만화 영화로는 톰과 제리도 끼어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대표적 영화 매니저 MGM사의 얼굴과도 같은 이 작품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장수 만화 영화인데요. 특히 언제나 다잡은 생쥐 제리를 놓쳐버리고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고양이 톰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작품의 예측 불허한 발상들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안노 히데야키는 훗날 톰과 제리의 TV 시리즈 전편이 수록되어 있는 LD 박스를 몽땅 구입했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순위에 끼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작품이죠. 예, 바로 에이스를 노려라입니다. 야마모토 스미카가 일본의 대표적 소녀 만화지 주간 마가레티에 연재했던 스포츠 순정 만화를 데자키 오사무 감독이 만화영화화시켰던 이 작품은 70년대 청춘 스포츠 만화 붐의 정점에 놓였던 인기 만화영화였는데요. 안노 히데야키가 이 작품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는 지난 1988년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라는 제목의 패러디 만화영화를 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마침 그해 일본 만화영화계에 다시 복귀한 데자키 오사무 감독에게 어린 시절 그의 팬이었던 안노 히데야키가 선사한 의미 있는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안노 히데야키가 뽑은 베스트 만화영화 제7위는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알렉산더 K의 원작 소설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식으로 각색해 만들어낸 이 작품은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우주 비행기 위에서도 결국 기죽지 않고 질주해 나가는 코난의 액션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만화영화 팬들이 회고하는 명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특히 안노 히데야키 감독의 출세작인 나디아에서 보여준 액션들과 세계관은 코난과도 상당 부분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 두 작품은 모두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안노 히데야키가 뽑은 6번째 베스트 만화영화는 화이트 다 퓨타라는 생소한 이름의 작품입니다. 1968년 4월 6일부터 마이니치 TV를 통해 약 5개월간 방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작품은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작품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할 정도의 초희귀 만화영화로서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리지널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속칭 광적인 팬들을 자칭하는 오타쿠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의 작품을 모르고 있으면 놀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군요. 반면에 5위에 오른 작품은 매니아 대상 만화영화가 아닌 지극히 보편적인 명작 만화영화 동물 보물섬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의 보물섬은 데자키 오사무를 비롯하여 많은 감독들이 만화영화화 시켜왔던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노 히데야키가 동물 보물섬에 특별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들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캐릭터 설정 공식에서 벗어나 성격이 배분된 악당과 비밀을 지닌 여주인공의 등장은 이후 안노 히데야키뿐만이 아닌 많은 후배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군요. 안노 히데야키가 뽑은 베스트 만화영화 제4위는 전설의 초고대 로봇 만화영화, 바로 전설거신 이데온입니다. 일본 로봇 만화영화계의 1인자이자 안노 히데야키가 어린 시절부터 거의 숭배해온 인물인 토미노 요시우키 감독의 저주받은 걸작으로 남고 있는 이 작품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노 히데야키의 작품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로봇 만화영화였는데요. 그것은 이 작품이 바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모티브가 되는 작품으로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그리고 심지어는 극장판의 개봉 형식까지도 에반게리온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5위까지의 작품들이 단순히 안노 히데야키가 회상하는 추억의 만화 영화들이라면 4위에 오른 전설거신 이데온부터는
실제로 안노 히데야키의 작품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노 히데야키의 베스트 만화영화 제3위는 기동전사 건담 샤아의 역습편입니다. 역시 토미노 요시우키가 원작과 감독을 맡은 이 작품은 샤아와 아무로의 제1기 건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던 극장판 만화영화였는데요. 고교 시절부터 기동전사 건담의 광적인 팬이었던 안노 히데야키는 마침 이 작품의 모빌 슈트 전투 씬들이 가이낙스에 하청되어 오자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당시 가이낙스의 원화맨들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건담의 필름 코믹스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쩌면 뉴 건담의 배틀씬들이 역대 최고의 로봇 액션 장면들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안노 히데야키의 공헌이 한몫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안노 히데야키의 건담에 대한 짝사랑은 이위에 오른 작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건담의 첫 번째 시리즈, 원조 기동전사 건담이 2위에 올라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안노 히데야키가 자신의 만화영화 베스트 10에 유독 건담 시리즈만큼은 각각의 개별 작품으로 복수 지명한 것은 그만큼 개개의 건담 시리즈에 대한 그의 애정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특히 첫 번째 건담 시리즈가 방영되었을 무렵 당시 그는 집에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건담의 TV 시리즈 전 43편을 한 편도 빠짐없이 녹음을 해두었고 그것을 반복 청취하면서 만화영화의 꿈을 키웠다는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노 히데야키는 이데온과 건담으로 대변되는 혁신적인 로봇 만화영화, 즉 토미노 요시우키 감독의 작품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이 당연히 1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지도 모르지만, 안노 히데야키가 자신의 만화영화 인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뽑은 것은 바로 우주전함 야마토입니다. 안노 히데야키를 비롯한 일본의 60년대 아니메 세대들이 언제나 야마토를 최고의 작품으로 뽑는 이유는 이전까지의 작품들에서는 한 번도 체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종말을 막아서는 인류의 의지가 아닌 이미 멸망한 인류를 재건하기 위해 아득히 먼 우주로 진격해 나가는 야마토의 스토리는 당시 뭔가의 개혁을 간구하는 70년대 후반의 신세대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 안노 히데야키가 기계물, 그 중에서도 특히 전함을 그리기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야마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그는 지난 1991년 재발매된 극장판 야마토의 LD 표지 일러스트를 자원하여 그리는 등 이 작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